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작가 황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동물이 등장하고 좀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유물인 동화처럼 보여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고민을 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이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전개하고 싶었던 내용도 그렇고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걸 지켜내고 또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알을 품고 싶었던 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서 하필이면 오리의 알을 품게 됐고 오리 새끼를 까고 나서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독립시켜서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은 자기가 누구인지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됐고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조차도 이해를 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망과 또 인생의 결말까지도 이해하고 죽었던 어떤 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번역된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작가와 독자 혹은 친구처럼 앉아서 얘기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이라는 걸 한다는 게 놀라워요. 다른 문화권에서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책이라는 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공통적인 얘기를 그래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차츰 하게 되는 생각은 내가 더 나다워질 필요가 있겠다. 작가들은 조금 더 작가다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들은 그런 걸 궁금해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네. 함정이 많아요. 아동문학 작가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면 함정에 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소설과 다르게 이거 똑같이 서사문학에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는 어른의 생각으로 어른의 말법으로 어른의 얘기를 하는 거지 아동문학은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작가는 어른인데 어른다움을 그대로 노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맞춰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린이 같은 인물을 들여와야 되고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하는 행위가 분명한데 아이의 얘기처럼 보여야 되고 아이가 입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아이다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와라. 강노인이 앞장섰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는 상훈이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 자존심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대문은 열어두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와 기타를 들여놓고 우유를 한 잔 마시고 탁자의 메모지를 다 살피도록 상훈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 대문을 닫으려고 나갔을 때 보니 아이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왜 그러시는데요? 여전히 부르퉁한 얼굴로 상훈이가 물었다. 일을 좀 맡기려고 한다.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상훈이가 그를 보았다. 야단이라도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좀 놀란 모양이었다. 잔디를 깎아주면 좋겠다. 물론
품삯을 주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그때 나는 기타를 배우러 가서 집을 비울 거다. 상훈이가 고개를 돌리고 주머니에 손을 푹 찌르더니 툭툭 발길질을 했다. 한참 동안 그랬다. 그러더니 고개를 삐딱하니 비틀며 물었다. 그 모습이 영락없이 송이 어렸을 때다. 왜 저한테 시키시는데요? 싫으면 거절해. 시킬 애들은 얼마든지 있다. 강노인 말투는 어느 때보다 냉정했다. 더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돌아서서 몇 발짝 걸음을 떼었다. 상훈이는 잠시 뭉그적거리다가 강노인이 걸어간 만큼 따라왔다. 그리고 볼멘 소리를 했다. 어린애한테 일 시키는 거 불법 아닌가요? 나도 10살 때부터 남의 집 잔디 깎으며 용돈 벌었다. 자, 얼마를 받고 싶지? 물론 일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할 테지만 협상은 필요한 법이다. 상훈이가 강노인을 빤히 보았다. 여전히 고개는 삐딱했고 눈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떤 수작인지 알아내고 말겠다는 경계의 눈초리. 언제든 거칠게 터지고야 말 무서운 힘으로 뭉쳐진 남자의 눈을 강노인은 잠자코 바라보았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저뿐이고 밀리지 않으려면 강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은 아이다. 짐에 걸린 할머니와 머리를 다친 아버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려 다니는 엄마, 어린 여동생이 이 작은 아이를 이렇게 무장시키고 만 것이다. 오래전 강대수처럼. 저는 저를 위해서 써요. 기자들도 그렇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동문학 작가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프레임을 씌운다고 할까요? 그 말이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저는 그냥 작가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창작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제 일을 사회적인 어떤 여러 분야 중에 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저를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문학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걸 할 때 충만감이 크기 때문에 자기 욕구 실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동화를 씁니다. 저는 앞으로도 글은 계속 쓸 것 같은데 여전히 저한테는 이게 일상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습성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루틴 자체가 그런 것들은 책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저한테 늘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하나 더 꿈꾸어야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글을 쓰다가 좀 지치고 힘들 때 맨발로 나가서 가꿀 수 있는 조그만 뜰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